고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또 그릭조이에서 오늘 또 여기 있죠? 헬라 문명 여행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유럽을 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문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럽의 어떤 근본 문명을 찾아가는 걸 즐겨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부터 이제 르네상스 종교 개혁까지 이렇게 쭉 섭렵을 해서 여행 및 공부 중이고요. 그 얘기를 이제 책으로 쓰고 있는데, 그는 오늘은 이제 그릭조에 갔으니까 그리스에 갔던 사진과 거기서 느꼈던 이야기들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의 중심 키워드는 헤로도토스예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여기 역사라는 책을 쓰는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원전 5세기에 원래 터키 지역 사람인데 다 헬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하면서 그 책을 썼죠. 그러니까 이 책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300, 영화 300의 장면, 테르모필레에서 싸웠던 장면들이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평생의 어떤 저의 그 멘토 비슷하게 모셔요. 어릴 때부터 이 책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발자취를 이렇게 저를 이제 찾아서 여행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 바빌론에도 갔고, 이집트에도 갔고,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섬에도 갔고, 나중에는 아테네에서 이 사람이 명강사가 돼요. 왜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왜 따르냐면, 이 사람은 지역의 귀족이고 여행을 많이 하고, 나중에 명강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걸 책으로 쓰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지금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도시에 가서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수집해서 사람 전해주는 역할. 저는 이 사람을 이제 이 사람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사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자 누구냐면 헤로도토스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여행을 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 학생들도 많이 신화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 다 책 속에서 보기 때문에 텍스트만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가보니까 신화 이야기는 현장에 다 있어요. 책 속에 있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그 어떤 신화의 인물들이 다 지도에 찍을 수가 있어요. 네. 미다스 왕, 네. 임금이기는 당나귀기, 그 다음에 뭐 손으로 만지면 다 마이다스의 손, 이런 게 다 여기 현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트로이 당연히 현장이죠.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여신, 디게스 왕, 그 다음에 뭐 페르세우스 얘기, 그 다음에 에우르파, 미노스 왕, 이렇게 현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는 이제 지도를 현장을 찾아. 그리고 다 현장들이 다 있더라.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럽 문명을 이렇게 특히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19세기, 20세기에 유럽이 사실은 전 세계를 지배해요.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이 배우는 유럽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럼 옛날부터 1000년 전, 2000년부터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겨우 200년. 지금으로도 겨우 200년만 사실은 유럽이 지배해요. 그러면 유럽이 지배한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 뭐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의 그 관점은 그 그리스 신화에 있었던 영웅들의 모험, 영웅들이 머물지 않고 떠나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뭐 콜럼버스나 마젤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떠나요. 죽음을 부를 수도 없고 떠나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이 자기네 문화를 공유했더라.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하는 그 문화를 18세기, 19세기 유럽인들이 그걸 발굴해가지고 자기네 문화의 중심으로 이제 삼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명의 중심축으로 삼죠. 그래서 그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현장에 가서 이런 경쟁력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경쟁력이 뭐냐? 이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위치. 왜 거기 있냐? 아테네가 왜 거기 있냐?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찾아봤죠. 그러니까 델포이는 왜 거기 있냐? 여기 에피다우로스라고 하는 여긴 굉장히 휴양지인데요. 사람들이 가서 병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에피다우로스가 왜 살아있냐 했더니, 바닷가에서 해발 300m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게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공기도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해적들이 침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한 곳에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쟁력이라는 거를 찾게 됐고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양인들이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델포이 신전이에요. 델포이 신전인데, 요게 이제 아폴론을 모시는 신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산 밑에 이렇게 탁 있는데 저 멀리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이 델포이 신전이 바닷가에 있었으면 이렇게 아름답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이 불을 유지할 수가 없어. 해적들한테 맨날 당하니까. 근데 적당한 산 밑에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있으면 저기 만약 해적들이 쳐들어오면 보여.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 그래서 아주 적당한 위치에 좋은 곳에 딱 모셔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여기를 찾아오면 이제 신탁을 내려주고 하는 그런 그 곳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미국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신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묻고 이런 걸 하죠. 근데 이제 원래 이 신탁이라는 건 이 아폴론 신의 어떤 역할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우스 신의 역할이에요. 제우스라고 하는 이 가장 그 힘이 센 제우스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제우스의 신탁소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이집트에도 있었고 여기 도도난 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화에서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제 아폴론한테 내려줘서 그 아폴론을 모시는 신탁소가 이제 델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그 터키 여기 서해 여기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오니아 지방에도 디디마에도 신탁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많은 어떤 그 왕들 그 다음에 뭐 제후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가서 이제 이런 신전에 가가지고 뭐 보물들을 싸가지고 와서 이제 지혜를 묻고 했던 거죠. 네. 그런 장소가 이렇게 이제 신탁소가 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포이도 이렇더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아주 적당한 위치에 막 자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새로운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 책이 안 나와요. 델포이가 거기 있다는 걸 책이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 가보고 왜 델포가 여기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경쟁력을 갖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간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신화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는데 그냥 그게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어떤 작가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아닌 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아닌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깨닫게 됐죠. 아닌 게 많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4년마다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이제 올림픽을 하는데 그 올림픽이라는 게 생긴 게 사실 이제 그 이 헬라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는 올림피아에서 했던 4년마다 했던 경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펠로폰네수 반도 서쪽에 올림피아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여기 이제 무너졌지만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 어떤 기념을 해가지고 4년마다 운동 경기가 벌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운동장인데 사실 운동장이 그리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고 기대보다는 좀 못해요. 원장이 그렇게 올림픽을 막 대단하게 했다는데, 응? 여기서는 이제 마차 경주나 그냥 달리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했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하고 요게 제우스 신전 앞에 헤라 신전이 있는데 헤라 신전 앞에서 요즘도 여기서 이제 태양광에다가 빛을 모아가지고 올림픽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성화를 펴서 그쵸. 지금도 그렇게 해요. 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돈 받고 여기 아테네 그 수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가야 돼요. 되게 멀어요. 그리고 되게 시골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 많은 사람들 또 끌고 막 여신처럼 입은 그 여인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이제 개최하는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거 옛날부터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올림픽이라는 어떤 운동 경기가 올림피아만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 네. 우리 흔히 이제 올림픽 경기가 여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올림피아만 있지 않고요. 여기 이제 올림포스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올림포스 말고도 네미아라는 곳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코린토스라는 데 했었고, 델포이스에도 했었고, 여러 도시에서 이런 경기들이 벌어졌어요. 이게 또 일종의 수익사업인가요? 수익사업.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경기가 최고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어모은 거죠. 끌어모아서 이제 이렇게 경기를 하고 뭔가를 이제 했는데, 결국은 올림피아 제전만이 우리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가보기 전까지는 올림픽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많은 도시에서 이런 제전들을 했던 거죠. 했다는 거. 근데 왜 이것만 알려졌을까요? 이게 제일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제일 멋있어 보니까 뒤에 후대 학자들이 이것만 갖고 따지고 나머지는 죽은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요.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다. 자, 두 번째, 이 문화 공유 전파. 문화 공유 전파. 제가 가본 이 헬라 도시, 저를 헬라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리스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터키 서해안, 그 다음에 흑해 연안, 지금의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이게 다 헬라예요. 근데 이 헬라 지역에서 제가 한 30여 군데 도시를 갔어요. 그 도시마다 빼놓지 않고 있는 건 신전이 아니고 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극장이라는 거예요. 예, 이 책에 안 나옵니다. 극장이라는 거예요. 극장이 없는 도시는 헬라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극장. 그래서 이 아테네는 디오니소스 극장, 이것도 아테네 있는 거고, 아르고스라는 곳에 있는 아르스 극장, 다 극장이 있어. 가장 유명한 극장은 에피다우로스 극장이고요. 극장이 다 있는데, 이 극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비극이 이제 상연이 된 겁니다. 비극이. 작가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는데 요 극장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응?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극장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도시에 이런 극장이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탈레스가 살았던 이 터키 서해안의 밀레투스라고 하는 곳에 이건 로마 시대에 만든 극장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페라가모라고, 이건 터키의 이제 내륙 지방에 있는 그 알렉산드로스 시절에 제2의 아테네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페라가모 극장인데, 이건 해발 300m 위에 이렇게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언덕 위에 이제 극장이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극장들에서 많은 어떤 공연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요걸 한번 보시죠. 이 당시 극장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여기 관광객인데, 네, 이 여인의 소리가 다 들려요. 네. 요건 폼페이에 있는 극장인데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폼페이 극장인데, 요거는 최근에 보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단이 다 살아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공연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음향시설을 하고 공연을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다가 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저기 배우가 그냥 떠들면 다 들려요. 꼭대기 앉아도. 그만큼 이제 이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저도 이걸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도시에 이렇게 극장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드룸이라고 하는 아까 그 헤로도토스의 고향, 터키 서해안에 있는 거. 요것도 터키 서해안에 있는 거, 프리에네. 요건 델포이. 그다음에 에페소스, 요것도 터키 서해안에 있는 거. 예. 터키 서해안에도 좋아하는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극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고, 사람들한테 공유가 됐고, 알려졌더라. 개발이 됐더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헬라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는 아테네죠. 아테네. 우리 저 정의상 회장님이 이제 가을에 여기 또 부부 가신다고 그러죠? 이걸 가시면 또 아테네 가실 건데, 아테네의 중심에 또 아크로폴리스가 있죠. 아크로폴리스에는 또 이 파르테의 신전. 예. 파르테는 신전은 처녀신 아테나를 모신 신전이에요. 예. 아테나를 모신 신전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는 이제 몇 개의 신전이 있죠.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은 폴리스가 있고 언덕 위에 있는 폴리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들의 공간이고, 중요한 때는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대피하는 공간으로서 쓰이는 게 이제 아크로폴리스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이제 여러 그 헬라 지역에 남은 신전 중에서 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옛날에 여기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저기 그 화약 그 창고로 썼는데, 여기를 베네치아인들에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 대포란 빵 싸가지고 여기 화약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붕이 날아간 건데, 요것도 그래도 살아남은 게 이게 이제 교회로 쓰였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 이제 기둥 다 뜯어갔을 텐데, 그래도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의 1호예요, 이게. 1호. 유네스코의 로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혹시 유럽에 가시면 이런 모양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둥수를 항상 세보세요. 기둥수는 항상 4, 6, 8 이렇게 가요. 4, 6, 8. 홀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쪽이 이제 정문이죠. 정문 쪽에 보면 이제 요거 8개. 얘는 8개짜리고, 그러니까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이제 기둥이 서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항상 동서로 만들어집니다. 동쪽은 신이 사는 것이고, 서쪽은 저승이고. 그래서 항상 동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이전까지 교회도 항상 동서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동쪽에
제단이 있어요. 입구는 항상 서쪽에 있고요. 그래서 교회 가시면 이게 동서로 만들어진 건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신전, 이 그리스 시대부터 만들어진 신전의 건설 규칙에 반드시 그렇게 동서로만 지어야 돼요. 근데 요새 근대에서는 그런 거 안 지키죠. 예. 그래서 신전이 그렇게 지음으로써 그 이어져서 교회도 그렇게 짓는다. 동서로 짓는다. 이게 신전. 그다음에 이제 아크로폴리스 밑에 가면 이제 바울이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 연설했던 장소라 그래서 이제 동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그래서 바울이 4차에 걸쳐서 여행을 하죠. 그래서 4차 여행 중에 에페소스도 가고 코린토스도 가고 아테네도 가고 이제 여행을 하는 어떤 그 책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재판정, 신화에 나오는 테세우스의 심판 이야기 이제 아레오파고스 있고, 그다음에 요거 관광객들은 안 가는 동네, 안 가는 곳이 하나인데 프릭스 언덕이라고 있어요. 프릭스 언덕. 혹시 그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언도받는데 언도받기 직전에 판결받기 직전에 2번 연설을 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연설을 딱 해요. 그러고 나서 투표를 해. 그랬더니 이제 그 죄가 별로 없다고 나와. 그래서 다시 연설을 해. 다시 연설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죄가 70%다. 그래서 사형 언도가 받아요. 그곳이 여기에요. 여기 푸닉스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계단이 있어.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여기 한 1000여 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연설을 쫙 한 거죠. 여기 이제 연설하는 장소예요. 푸닉스 언덕. 나중에 이제 그 펠로폰네소 전쟁사에 읽어보면 여기 이제 페리클레스도 전체 연설을 쫙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푸닉스 언덕이라는 이제 그 재단이 연설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이런 이제 헤파이토 신전도 있고 아고라도 있죠.